그거를 간단하게 주마간상격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 번 보여드린 지도지만 첫 번째 이유는 한국은 자유진영의 무기창고입니다. 아스날 오브 프리덤입니다. 일찍이 1941년 연두회견이었을 거예요.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미국은 자유세계를 지키는 민주주의의 무기고가 돼야 된다. 그런 말을 했죠. 아스날 오브 디모크라시. 우리는 아스날 오브 프리덤이 돼야 됩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얼마 전에 독일, 프랑스 비켜라. 한국과 폴란드가 유럽을 정리한다. 사실 그게 미국이 할 소리죠. 예. 독일, 프랑스 비켜라. 미국과 폴란드가 유럽을 정리한다. 미국은 이제 폴란드를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으로 삼았습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여러 평론가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 미국한테 별로 존재감 없습니다. 니들 마음대로 살아. 뭐 이런 정도로 쿨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무기, 한국의 무기로 중무장한 폴란드, 우크라, 그리고 이제 그와 함께하는 노르웨이, 핀란드, 발틱 삼국,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몰도바, 여기가 이 그림에 나오는 이런 나라들이 이제 미국의 진정한 동맹입니다. 이게 11개 국가 약 1억 1천만 명만 있으면 유럽에서 군사 지정학 구도가 완성됩니다. 여기에 좀 더 더하면은 스웨덴이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면 스웨덴은 발틱해를 완전히 때려막는, 스웨덴 지금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더하면은 이제 그리스, 헝가리, 터키가 들어오게 되면 흑해를 완전히 때려막게 됩니다. 헝가리에 들어오거나 말거나 별로 상관없습니다. 영국이 왜 빠졌냐? 이건 너무나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나라니까 빼뜨린 겁니다. 영국은 미국의 정말 껌딱지 같은 존재고 서로 간의 껌딱지죠. 미국을 낳은 나라이기도 하고 또 미국의 껌딱지처럼 엎혀서 같이 가는 나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는 뭐 항상 그냥 두고 가면 됩니다. 말 안 해도 그냥 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나라들의 특징을 보면 전부 한국 무기 많이 쓰고 있어요. 또 앞으로 점점 쓰게 될 겁니다. 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실시간 아이스타, 그러니까 그 감시 정찰 타겟 정보, 실시간 감시 정찰 타겟 정보를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아서 또 미국의 막강한 전략적 공군력을 지원받아서 뛸 수 있는 가장 가성비 높은 무기가 어디냐? 그런 문맥에서 만들어진 게 한국 무기니까 가장 가성비가 높고 좋아요. 진심이니까, 진심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한국 무기 저게 많이 살 거예요, 앞으로.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저 시장, 그러니까 유럽에서 가장 무기를 많이 필요로 하고 무기를 잘 사용해야 되는 한 1억 1천만 명 정도 될 거예요, 저기가. 폴란드나 우크라이나만 합쳐도 거의 한 8천, 9천만 되니까 나머지 나라가 3, 4천만 원 되기 때문에 최소한 1억 1천만 정도의 나라인데, 앞으로 유럽에서 저 시장에서는 한국 무기가 아주 압도적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유의 무기창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러시아를 저렇게 딱 틀어막는 저 유럽의 자유 전선에서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무기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경제 협력도 무지하게 많이 할 거고 지금도 이미 많이 하고 있고, 그럼 이제 이쪽으로 건너와서 지구 반대편으로 건너와서 동아시아를 보겠습니다. 동아시아는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그 일본이 제일 이제 문제라 그런 문제인데요. 오늘 일본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본의 경우에 이제 지금까지 일본은 좀 약간 정신분열적이고 좀 우스꽝스러운 데가 있습니다. 이 사진에 보면은 잘 만든 비행기예요. 이게 저기 카와사키 C죠. 저기 사진 맨 왼쪽 위에 C1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저기 그 수송기입니다. 좀 큼직한 수송기죠. 30몇 톤 싣고. 좋은 수송기인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또 아무도 안 사요. 일본에서만 한 20대 만들었나? 일본에서만 쓰고 있죠. 또 오른쪽은 일본이 이제 전투기 만든다 그래서 미쓰비시 F2인데 저거 이제 한참 만들다 보니까 이제 F16을 갖다가 그냥 대충 만들었어요. 대충 일본에서 만든다고 한 것처럼 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 비행기를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래 놓고 이제 저걸 가지고 이제 지원기로 쓰고 있어요. 그 다음 왼쪽 아래는 저 일본이 만든 좋은 잠수함입니다. 소류급 잠수함. 요새 이제 한국 잠수함한테, 요즘에야 밀렸지, 한국 잠수함한테 밀리기 전에는 베스트 잠수함 중에 하나예요. 가격도 너무 비싸고, 지금은 더 많이 진화를 못해서 저것도 이제 동차가 됐죠.
그 다음에 일본의 그 돌격소총이에요. 우리 K2보다 훨씬 먼저 나왔을 거예요. 예, 돌격소총 잘 만든 소총입니다. 호환가 뭔가 그런 호화 89씩인가 되는 그런 그 소총이에요. 저 나왔을 때는 상당히 좋은 소총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양산을 별로 안 해요. 양산을 별로 안 하고 제한 생산을 하고 이래가지고 가격이 뭐 어마무시하게 비쌉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전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일단 양이 되고 가격이 낮고 고객이 여럿이 깔려야 그 다음에 무기가 발전하는 건데. 그러니까 일본이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는 걸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예를 들어서 그 로켓도 고체를 고집하잖아요. 액체로 이미 갔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훌륭한 그 말하자면은 우주 서비스도 할 수 있었고 그랬을 텐데 고체는 이제 그 무기를 만들거나 군사용으로 쓰긴 좋지만 그 말하자면 그 추력 대비해서 그 코스트가 높기 때문에 상용 우주 서비스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을 하다 보면 이 일본의 그 이 무기에 숨어 있는 그 멘탈이 뭐냐, 사상이 뭐냐. 우리는 사상이 그거 아니에요. 자, 가난하고 기술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동맹으로서 밥값을 해야겠어. 미국한테만 의존하고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소총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동포라고 부르는 105mm 그것도 막 막무가내로 막 만들어서 너무 감동받아서 그 막무가내 정성에 미국에서 그 설계도 주고 지도 좀 해줘가지고 동포를 그 다음에 만들게 되고 그리고 여차저차 해갖고 이제 우리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하니까 이제 전차 만들고 장갑차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K9 같은 거 만들고 이제 이러면서 차차 점점 발달해서 드디어 이제 뭐 레이더에 뭐 위성에 이제 뭐 KF-21에 뭐 별 이제 살벌한 걸 이제 다 하는 상태가 됐죠. 온갖 첨단 미사일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기의 진정한 리드에서부터 나가고 쭉 그게 이렇게 성장해 나온 케이스인데 일본은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 미국에 의해서 족쇄가 차여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미국에 의해서 언젠가 족쇄가 풀릴 때 대비해 가지고 언젠가 풀릴 때 대비해서 지금 그러니까 연습 문제를 풀어놓자. 그러니까 국방력을 어떻게 최적화시켜서 발전시키냐가 아니라 군수산업의 기본 철학이 그건 됐고 그건 뭐 어차피 바다로 접한 거니까 중국이나 러시아 그리고 뭐 중국 러시아가 뭐 날뛰어봐야 다 세상이 다 무역이나 이런 그 시장으로 다 통일돼 가는데 뭐 얼마나 날뛰겠어. 그리고 좀 어지러워지면 미국이 오히려 우리 족쇄 빨리 풀어주겠지. 뭐 꼭 나쁜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국방력을 강화하는 최적의 투자가 뭐냐는 그건 됐고 장기적으로 봐서 말이지 언젠가 우리한테 족쇄가 풀릴 때 우리가 그때 꼭 그 확보하고 있어야 될 기술이 뭐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미국의 족쇄에서 풀려날 때를 겨냥한 선행 실험. 얘들 컨셉이 그건 것 같아요. 이걸 만약에 국방력을 중심으로 해서 저거 중국 무서운데 러시아 무서운데 우리가 미국이 우리 족쇄는 비록 묶어놨지만 그건 전쟁에서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고 그래도 우리 땅은 우리가 확실히 지킬 수 있는 국방력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니까 국방력으로 좀 투자를 해야겠는데 그러면은 가성비 좋은 무기 다 사들여. 그 대신에 우리가 그 섬으로 된 열도니까 그 해군이라든지 구축함, 전함, 잠수함, 소해함 그리고 이제 땅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그냥 쫙 흩어져 있으니까 헬기 뭐 이런 것들의 그 특정 분야에 관해서는 미국이랑 좀 상의를 해서 이건 전략성이 좀 떨어지는 것들이니까 이건 우리가 열심히 개발해서 국내만 가지고는 수요가 안 되니까 해외에도 우리가 열심히 팔겠다, 수출하겠다. 그런 식으로 미국과 퉁을 쳤어야 돼요. 특정 분야에 한정해서 군수산업을 집중시키겠다. 섬이라는 환경에 필요한 걸로. 배 종류, 잠수함 종류, 헬기 종류. 그리고 나머지는 국방력 자체를 기르기 위해서 돈 되는 건 다 수입해 쓰겠다. 이런 식으로 화끈하게 풀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미국에 순종해요. 왜냐하면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협조를 해.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뭐 F-35도 사고 A도 사고 F-35B도 사고 그래서 엄청난 호화스러운 무기로 해서 군사력을 꽤 키워. 동시에 돈이 많으니까 또 엄청나게 투자해서 이것저것 해요. 미래를 내다보면서 로켓도 우주 로켓도 고체만 고집하고. 근데 그 안에 숨어 있는 아이디어는 뭐냐면 그 철학은 뭐냐면은 언젠가 미국의 족쇄가 풀릴 때 그때를 대비해서 선행 과제, 선행 실험을 해본다. 선행을 해본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혹은 지금 5년 후, 3년 후, 10년 후에 내다본 군사력의 강화를 목표로 한 게 아니에요. 돈을 그런 쪽으로 쓰질 않았어요. 아, 참 안타깝죠. 안타깝죠. 저기가 힘을 합쳐주면 제대로 해서 힘을 합쳐주면 우리가 중국을 대항하기가 훨씬 쉬워지는데 좀 그래서 동아시아에서도 보면 아시아 쪽에서도 이제 일본을 제끼고 미국이 점점 더 한국에 의존하게 됐고 이미 그런 것 같아요. 느낌에. 이미 일본은 제껴진 것 같아요. 미국 속내에서. 이 한일 관계를 푸는 것도 그래요. 일본이 풀어야지. 일본이 우리 쳐들어온 적 있지. 우리 지배한 적 있지. 우리가 일본에 뭐 깽깽거리고 좀 죽창 들고 설치하고 개소리나 좀 조국이 한 거 외에는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저는 그런 반일팔이 되게 싫어하지만 어쨌거나 우리 객관적으로 따져서 우리가 일본에 해끼친 적이 없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일본이 만약에 푼다면 제가 만약에 일본의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한국으로부터 앞으로 5년에 걸쳐서 26조 원어치, 즉 다시 말하자면 200억 정도, 200억 달러, 20 빌리언. 아니 폴란드보다 작아요. 20 빌리언어치 무기 사겠다. 그리고 그 무기 사들여가지고 우리도 나라 지켜야겠어. 천무도 좀 주고 말이야. 그 미사일도 좀 주고 말이지. 저기 뭐야 자주포도 좀 주고 탱크도 좀 주고 특히 자주포 같은 거 많이 있으면 좋아. 그리고 해안 경비하는 거 많이 줘. 우리 섬이 많으니까. 한 1, 2년 운영하는 척 하다가 중고로 싹 대만에 넘기는 거예요. 또한 200억 달러 또 사고. 지금 대만에 우리가 한국이 무기를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중국 때문에. 일본은 중국에 대해서 야 대만은 우리가 보호하는 땅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 이것도 못하는 쫌뽀들이라니까 이거. 그러면 대만은 대만대로 좋고 한일 관계 한국 사람들 속이 없어서요. 무기 한 200억 달러어치 사주면 일본이 이제 드디어 우리 가오를 세워줬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가오를 세워줬네. 우리를 좀 알아줬네. 해서 그냥 풀린다고 저게. 참 쫌뽀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략적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본은 이게 이제 말하자면 정신분열적인 데가 있어요. 이게 한편으로는 중국, 러시아와 근해로 맞닿아 있기에 상당 규모의 제법 전투적인 군사력을 기르고 미국에 협조를 하죠.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그런 엉뚱한 짓은 안 했습니다. 독일도 그전에는 엉뚱한 짓 안 했어요. 냉전 때는 딱 그 동구권이랑 맞닿아 있으니까 그때는 독일 육군 막강했죠. 그래서 독일 전차가 그렇게 좋고 독일 장갑차가 좋고 그랬어요. 그러나 내심으로는 일본은 중국의 판을 좀 흔들어야 일본이 미국의 족쇄에서 풀려난다. 혼자서 중국 감당하기 힘드니까. 근데 지금 혼자서 중국 감당하기 힘들어서 지금 뜨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된 거예요. 일본이 참 감나무 아래 그냥 누워가지고 언제 판이 흔들리나 언제 판이 흔들리나 입을 떡 벌리고 누워 있었던 거라. 옆에서 한국에서 감다가 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심보는 참못 독일 비슷한 심보죠. 이게 독일 비슷한 꿍꿍의 속이죠. 이거 뭐 반인류 전쟁범 동창생 심보라 그래야 되나? 이거 뭐라 그래야 되나? 참 깝깝한 거예요. 의문스럽고 깝깝하고 바보스러운 심보죠. 일본이 만약에 진정으로 방어력을 키우기 원했었다면 미국과 협의해서 잠수함, 전함, 헬기, 소해함 등 일본에 특화된 범위로 축소해서 내수 자주 국방과 수출 군수 산업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미국으로부터 오케이를 받고 그리고 나머지 모두를 수입하는 그런 모델로 나갔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일 관계를 화끈하게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한국에서 5년에 걸쳐서 뭐 한 200억 달러 정도 그래봐야 26조거든요. 그럼 한 해에 4조니까
뭐 사실 일본의 전체 살림살이 규모로 보면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수입해서 한 1, 2년 갖고 있다가 자꾸 대만에 다시 팔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계속 또 수입하고 1년에 한 5조씩 4조씩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죠. 예, 그러면 한일 관계는 한일 관계대로 풀고, 또 대만에 대해서는 흑연인으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왜 일본이 이런 그 전략적인 걸 왜 안 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어쩌면 일본은 이제 요번에 한국이 워낙에 잘 뜨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자극을 받아서 좋은 방향으로 각성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저는 그러기를 간절히 빕니다. 저는 일본은 절반쯤 한국의 작품이다. 사실 일본이란 국민이 야요이, 그러니까 2300년 전에서 1700년 전까지 일본 열도를 건너간 한반도인들에 의해서 현지인 조몬과 결합해서 만들어진 국민이다라고 뭐 그건 다들 알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좀 괘씸한 건 어떻게 700년에 우리 삼국 통일된 직후에 본토, 다시 말하자면 한반도와의 인연을 다 끊어버리고 조몽 신화의 바탕을 한 어떤 국가 종교 체계를 만들어서 스스로를 고립시켰냐. 그게 좀 한쪽으로는 괘씸하고 한쪽으로는 짠해요. 예, 짠해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일본을 좀 불쌍하게 봐줘야 됩니다. 전에 어떤 저기를 보니까 제가 일본에 대해서 좀 이해해주는 그런 식의 그 화법을 사용하니까, 아니 일본 애들이 지금도 얼마나 악랄하게 우리를 계속해서 애먹이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반일 감정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 그러면 같은 놈 되는 거죠. 예, 그럼 같은 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반일 감정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힘이 더 붙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면 중국을 제압 순치하는데 일본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한반도에서 북한을 자유화시킬 수 있을 때 일본이 개발질 안 하도록 만들 수 있을 거냐, 뭐 이런 거 관점에서 봐야죠. 예, 오늘 여기까지만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